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본은 50년 혹은 100년 후 사라진다.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일본의 침몰이 꽤 흥미로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던진 이 한마디는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릴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하여금 일본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고 지금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무너진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의 예측은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짐 로저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일본의 경제적 침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한때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던 일본이 한두 해 사이에 급격히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경기 침체 끝에 이번 팬데믹과 같은 돌발 변수가 출현함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갑작스러운 추락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베노믹스 전부터 이어온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정책, 그리고 근래 들어 두드러진 혁신성 없는 아날로그식 시스템 등은 일본 침몰설에 동조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킨 과도한 정책의 결과가 공공서비스의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일본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결국 일본식 경기체제의 부작용이 사회 문화 전반의 무기력증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읽히는 각종 현상들도 일본 침몰 예언들을 수긍하게 돕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책에 더 목을 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과도한 정부 부채로 재정 여력이 없는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특히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도인 도쿄를 봤을 때 외형상 1980년대 초와 크게 달라진 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지난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국가 기관 산업 중 하나인 도쿄 지하철을 보면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얽매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감탄을 지어냈던 도쿄 지하철은 발전된 구석을 찾기 어렵고 환승구간 등에서는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 특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30년 동안 일본에서 확연히 달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는 30년 사이에 확연히 달라 보인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도쿄가 생기 넘치던 도시였으나 지금의 도쿄는 마치 좀비들의 영역으로 변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얼굴에서 활기 넘치는 표정이 사라지고 있어 좀 섬뜩한 기분까지 드는 거죠. 아베 정부 시절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것이 지난해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수많은 예시들이 이것저것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컨트롤 수준을 뛰어넘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 현재 아부 정권을 개성한 스가 정부에서는 쓸 수 없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남발해온 국채 발행의 핑계 중 하나는 일본 엔화가 미 달러와 더불어 기축 통화라는 자만이었으나 정부가 통화 정책마저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본 내의 각종 문제들이 일본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로 발생하는 불안과 초조함이 정치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일본은 한국을 향한 공격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결국 일본의 캐캐 묵은 문제점들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처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일본은 뒷걸음질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와중에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침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은 예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하는 지리적 관점의 침몰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일본 열도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리적 위치나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징조 등으로 볼 때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할 가능성도 매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열도에 역대급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전조 현상들까지 나타나 일본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악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악취 신고가 잇따르는 지역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스카시, 미우라시 등 도쿄만 인근입니다.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5일 요코하마와 요코스카 일대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2건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인 14일 오후 3시경에는 요코스카에서 가스 냄새,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자들이 공기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죠. 또 이보다 앞선 12일 오후 4시경에는 하루 평균 약 200만 명이 이용하는 요코하마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20여 분간 역이 폐쇄됐었습니다. 하루 뒤 요코하마시는 가솔린 증발가스에 포함되는 펜탄, 에틸렌 등 복수의 화학물질이 평소보다 200배 이상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송국 NHK에 따르면 악취 신고는 6월 4일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악취의 원인과 물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러 등의 정보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자 일본의 SNS 등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전에 가스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지진의 전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까지 나와 일본 열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투김 교수는 악취 소동은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며 활단층이 갈라지거나 플레이트가 어긋나면 악취가 난다. 미우라 반도와 보소 반도 남부는 활단층이 지표면에 노출돼 있어 활단층 바위가 부서지면 악취가 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 악취 소동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1924년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미우라 반도에서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악취가 있었죠. 이런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상으로 예측된 그 발생 시기 역시 이미 발생 주기를 한참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언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일본과 대만, 필리핀까지 슈퍼 남해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슈퍼 남해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경우 쓰나미만으로 47만 명에서 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일본 현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 지진의 전조 증상들이 보이자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일본 전역에서 자살자가 급증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한 30년 이내에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가라앉을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과학자들의 데이터 근거들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유명했던 세계의 예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일본이 곧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타너스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습니다. 타너스님은 그 예지력의 비범함 때문에 종종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타너스님은 1983년 입적하실 때까지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 예언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건으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타너스님은 6.25 사변을 예견하며 통도사로 피난하기도 했고 1968년 삼척지역 무장공비 토벌작전 15일 전에 오대산 월장사에서 진행하던 신화엄경 번역 원고들을 다른 절로 옮겨 불에 탈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맡기도 했고 또 당시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했던 베트남에서 미국의 패전을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타너스님의 수많은 예언들 중 가까운 미래의 거대한 화산 폭발과 초대형 지진과 같은 총체적인 재난이 지구에 닥쳐올 것이라는 예언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이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미래 재난 이후에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초대형 지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결과 수많은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많은 새로운 땅들이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며 새로운 육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이러한 타노스님의 예언에서 일본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열도의 무려 3분의 2가 모두 물속으로 잠겨버리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국가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상황과는 반대로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고 예언했는데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일본은 한국의 관리 아래로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가라앉는 일본과 다르게 서해안 쪽으로 현재 한국 국토의 2배가량 되는 새로운 땅이 바닷속에서 융기하게 되어 한국의 영토는 그만큼 넓어질 것이고 한국은 미뤄왔던 통일을 하게 되어 이후 더없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국가가 돼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침몰을 예언한 것은 한국의 타노스니뿐만이 아닌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노스트라다무스부터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인 에드가 케이시, 심지어 일본에서도 예언 능력을 인정받는 승려인 기다노 데스님까지 2030년을 전후로 해서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은 엄청난 격변 후 세계의 지도와 힘의 균형이 크게 재편될 것인데 한국은 지구상 전체 나라 중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성장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재미있게 느껴질 예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예언이 멀지 않는 미래의 실현이 돼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 실제로 몰락하고 있는 일본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게 납작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